사람은 늙어도 마음만은 그대로일까요? 아니,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평생 가슴속에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욕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열기, 오랜만에 다시 타오른 감각. 그 뜨거움이 너무도 강렬해서 저는 제 몸이 버텨주지 못할 거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사람의 품에서 제 생애의 가장 격렬한 밤을 보내던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과 함께 서서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부디 저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황혼의 불꽃.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올해 68이 되었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참 무심합니다. 슬픔마저 시간이 흐르니 희미해지더군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며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게 내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도 아직 검은 머리가 더 많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화장품을 바르는 일상이 제 나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옛 이웃이 놀라워하더군요. 어머, 정숙 씨. 아직도 그렇게 젊어 보이다니. 비결이 뭐예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 든 제가 봐도 그저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아직 괜찮아 보이나 봅니다. 그런 제게 그 사람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동네 헬스장이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그를 만나게 해줄 줄이야. 어깨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제 또래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짙은 눈썹과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탄탄한 팔 근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키가 제법 커 보여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팔을 올리고 천천히 내려야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가 제 자세를 바로잡아 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훈. 67의 이혼남으로 전 아내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왜 헤어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에 마음이 녹아내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헬스장에서 운동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운동 후 함께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숙 씨, 저기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근처에 괜찮은 삼계탕 집을 알아서. 기훈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운동을 넘어 서로의 인생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기훈은 젊은 시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숙 씨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제 인생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결혼과 육아, 그리고 남편과의 사별까지.
이야기를 들은 기훈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부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운동 후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마음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기훈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함께 살아볼까?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거라니 제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훈아, 그게 갑자기 그런 말을. 제가 머뭇거리자 기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너무 갑작스러웠나? 천천히 생각해봐요. 난 정숙 씨랑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그냥 결혼 같은 거 말고 좀 더 편하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될까?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훈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기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기훈의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집이야. 기훈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우리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처음으로 그와 함께 밤을 맞이한 날, 저는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훈의 손길이 제 피부 위를 스칠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폭발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폭우가 쏟아지듯 제 몸은 그의 터치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나의 전부야. 그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자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훈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강렬한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쾌락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격정에 흔들렸고 절정의 순간에는 온 세상이 빛나는 별들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환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작은 불안이 제 마음 한구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지만 그저 오랜만에 격렬한 흥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상기된 얼굴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동시에 나이 들어 이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훈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그런 걱정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훈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저 또한 그의 사랑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쉬고 나니 괜찮아졌지만 그 순간의 불편함은 제 마음에 작은 걱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자기야, 요즘 조금 피곤해 보여. 괜찮아? 기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든 탓이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끔씩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 쉽게 피로해지는 몸. 그래도 저는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훈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더 강렬해졌고, 저는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거야. 기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더욱 강렬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어졌고 키스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에 휩쓸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자 기훈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계속 참았습니다. 자기야, 너무 좋아. 더. 기훈의 말에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에게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제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정수가. 기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었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제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행동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특히 격렬한 성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음번엔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모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 사랑이 제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병원에서 돌아온 후 기훈은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려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에이, 우리 둘 다 좀 그랬지 뭐.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바뀔게. 자기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아보자. 응? 그날부터 기훈은 정말로 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요리 학원에 등록해 건강식 만들기를 배웠고 매일 아침 제게 직접 만든 샐러드와 과일 주스를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 먹기 힘들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 맛있어졌습니다. 어때, 정수가? 이번엔 좀 괜찮아? 응, 많이 맛있어졌어. 고마워. 기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또한 그는 함께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훈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기훈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정수가. 사실 나 요즘 좀 힘들어. 자기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안을 수도 없고, 근데 또 자기 건강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모르겠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그냥 다 내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얼굴이 떠오르면 못 그러겠더라고. 난 정말 자기를 사랑해. 정수가. 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자기야.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다 알아. 우리 같이 힘내보자. 응? 그날 이후로도 기훈은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명상을 배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려 했고, 때로는 혼자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의 얼굴에 스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때마다 저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싸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훈이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나 상담을 받아보려고 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함께 갈까? 기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자기는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의 말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기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 시련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기훈의 상담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상담 후 더 차분해 보였고,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기훈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아침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연어 샐러드야. 기훈은 고개를 들어 잠깐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난 밖에서 먹고 올게. 친구들과 아침 운동 약속이 있어서. 그의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운동 잘하고 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기훈의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침실에서는 더 이상 그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기훈의 냉담한 태도에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우리 얘기 좀 할까? 기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요즘 우리 사이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기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수가. 난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 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 자존심이 상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변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불꽃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감하고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우리 노력했지만 역시 안 되는 걸까?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깃든 슬픔과 후회를 보며 저는 마지막까지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난 변할 수 없어. 그리고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 말 속에 숨겨진 고통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기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전 아내와 헤어진 이유도 비슷해. 우리 사이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 나는 항상 더 많은 걸 원했고 그녀는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했지.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어. 그때는 그녀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것 같아. 기훈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그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집에 쌓인 추억들을 정리하며 한동안 울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기훈의 과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해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훈과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들고 기훈의 아파트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집안에 남겨진 기훈의 향기와 함께 무거운 정적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방을 둘러보며 가슴 속에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이 조용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내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훈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압박감이 사라지자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지만 이 고요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기훈의 소식이 가끔 들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열심히 운동을 하며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연애 상대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식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기훈 씨, 요즘도 헬스장에서 매일 보이더라고요. 젊은 여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요. 이웃의 말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제 삶과 무관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채의 향연에 매료되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황혼의 불꽃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온한 일상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결국 독이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다면 이번의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황혼의 불꽃은 사그라들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헬스장 거울 앞에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68세. 아직도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공허합니다. 젊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법. 문득 그녀가 떠오릅니다. 정숙. 저의 소중한 사랑. 하지만 저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후회와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저의 생각을 깨웁니다. 저기, 이 기구 어떻게 쓰는 건가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연, 미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황혼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야기의 감동이 2배가 됩니다. 황혼의 유혹. 헬스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세. 나이가 무색하게 탄탄한 근육을 자랑하는 몸이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문득 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정숙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내 욕망을 이기지 못해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후회와 그리움이 가슴을 저밉니다. 정숙아, 미안해. 내 중얼거림이 텅 빈 헬스장에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의 기억을 떨쳐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낯선 목소리가 내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저기, 이 기구 어떻게 쓰는 건가요? 고개를 돌리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영, 57세의 이혼녀입니다. 자녀는 없었고 자유분방한 성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미영에게 기구 사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영은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미영과 나는 헬스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 우리는 운동 후 함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기훈 씨는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어느 날 미영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나이 듦을 두려워해서일 거예요. 젊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미영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요즘은 나이 들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 그것도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이혼 후에 많이 외로웠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미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때로는 자유보다 누군가와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훈 씨, 이상해요.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게 낯설지가 않네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은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미영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실패한 관계들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미영 씨, 나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하네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훈 씨. 우리 그냥 천천히 알아가면 되잖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금씩 가까워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미영의 자유로운 영혼에 더욱 매료되었고 미영 역시 내 따뜻함에 끌렸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기훈 씨, 저기. 다음 주말에 번지 점프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미영이 어느 날 제안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번지 점프요? 우리 나이에? 에이, 나이가 뭐예요? 인생은 짧고 즐겨야죠. 미영의 대답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말에 정말로 번지 점프를 하러 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나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짜릿한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점프를 마치고 땅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영의 눈빛에서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기훈 씨, 오늘 정말 멋졌어요. 이렇게 짜릿한 건 오랜만이에요. 나도 모르게 미영에게 끌려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영 씨와 함께여서 더 특별했어요. 그 순간 미영이 갑자기 내게 다가와 키스했습니다. 나는 잠시 놀랐지만 곧 그녀의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훈 씨,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미영 씨, 함께 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영은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은 뜨겁고 격렬했습니다. 와, 미영 씨. 잠깐만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끝없어 보였고 저는 그저 그녀의 열정에 끌려다닐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미영의 정력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러 남자의 경험을 한 번에 원하는 듯한 욕망을 보였습니다. 기훈 씨, 더 해요. 아직 멀었어요. 미영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영과의 관계가 너무 빨리 진전된 것 같아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미영은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잘 잤어요, 기훈 씨.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미영은 내 눈치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즐겁게 지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미영의 자유분방함과 열정이 나를 설레게 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의 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끝이 없어 보였고 그 열정은 여러 남자들과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첫날 밤 이후에도 미영은 다른 남자들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기훈 씨, 오늘 밤에 시간 되세요? 어느 날 미영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저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봐요. 미영은 아쉬워하는 기세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에겐 언제나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영이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남자들과의 관계가 그녀에게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깊이 있는 관계에 대한 갈망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할까? 미영이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점점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따뜻함과 이해심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혼자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기훈 씨, 우리 같이 있어 볼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미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이 외로웠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기훈 씨와 함께 있으면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미영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제가 그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영에 대한 깊은 애정도 느꼈습니다. 미영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당신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미영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훈 씨, 당신은 충분해요. 이제 나는 진정한 사랑과 안정을 원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미영 씨, 함께 살아보죠. 우리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거를 결정한 후 미영과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제 아파트로 미영의 짐을 옮기며 설렘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내 옷장반은 비워놨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 되는 것 같아요. 첫날 밤, 우리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미영의 손길은 제 몸 곳곳을 탐험했고, 저는 그녀의 열정에 화답했습니다. 기훈 씨,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너무 행복해요. 미영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미영. 저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영의 강렬한 욕구는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의 정사가 너무 격렬해져 저는 코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기훈 씨, 괜찮아요? 미영이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지친 것 같아.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미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미영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시작하고 명상을 배우며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려 했습니다. 오늘은 2시간 동안 달리기를 했어요.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영의 욕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불만족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미영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과 저의 관계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미영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저를 열정적으로 원하던 미영이 점점 무심해지는 듯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자고 싶어요. 미영이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점차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미영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자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미영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고 없이 일찍 귀가한 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영이 낯선 남자와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저는 미영이 그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 어떻게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 광경을 본 후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문했습니다. 나는 미영에게 충분했을까? 그녀의 욕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던가? 가슴이 아팠지만 이 관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했지만 점차 분노가 차올랐고 결국 미영과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미영은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다른 남자를 봤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 너의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훈 씨,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저는 미영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둘 다 알잖아. 이건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야. 너는 곧 다시 외로워질 거고 나는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미영은 흐느끼며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저는 부드럽게 미영을 안아주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를 위해서야. 너는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미영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끝나가고 있었고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영과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신적인 교감이 육체적인 욕망을 이길 수 없을까? 미영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분명 깊은 정신적 교감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같은 꿈을 꾸며 인생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육체적인 욕망의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육체적인 것에 집중했던 걸까? 정신적인 교감을 더 깊게 나누었다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제 과거 관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욕망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인 교감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까?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는 다양한 연령대의 커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커플은 서로를 열정적으로 바라보며 걸어갔고 나이 든 부부는 조용히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완벽한 균형이란 없겠지.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미영과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는 더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리의 유리창에 비친 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탄탄한 몸매였지만 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운동을 하지만 이제는 젊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정숙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숙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 미영과의 관계를 통해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동시에 저의 가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실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햇살이 저의 얼굴을 비추었고 저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려 하지 않아.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거야. 도서관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눈빛에는 희망과 기대가 어려 있었고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다. 그리고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아.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삶에도 설렘이 있고 배움이 있으며 또 사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더 진솔한 감정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기훈과 윤희의 특별한 인연을 따라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서로의 공허함을 채우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야기의 감동이 2배가 됩니다. 황혼의 책장. 동네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노년층의 모습이 주로 눈에 띄었습니다. 은퇴 후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책에 파묻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낡은 책장에서는 오래된 책 특유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고 책장을 넘기는 부드러운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두 노인이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작은 목소리로 시사를 논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돋보기를 쓰고 열심히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유명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수저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노인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기훈은 도서관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69세가 되어가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체육대학을 나와 오랫동안 운동 관련 일을 했던 그의 과거가 그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서관 깊숙한 곳에 앉아있는 한 여성에게 향했습니다. 윤이었습니다. 65세의 그녀는 국문학과 교수를 은퇴한 후 지금은 책을 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그녀를 도서관에서 종종 봐왔고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책을 읽을 때마다 안경을 고쳐 쓰는 독특한 습관에 주목했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손짓이 기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윤희는 평생을 바쳐온 교수직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공허함은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마음 한켠을 맴돌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전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늘 책만 보고 있어.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윤희가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걸음을 빨리하며 책장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송합니다. 기훈이 윤희와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쳐보지 못했네요. 윤희가 고개를 들어 기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기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 떨어진 책을 주워들며 기훈이 말했습니다. 노년의 사랑과 열정, 흥미로운 주제네요.
윤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요. 저도 그 주제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죠. 좋은 대화 상대를 만난 것 같네요. 두 사람은 도서관 카페로 향했고 그들의 첫 만남은 예상치 못한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기훈과 윤희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여 자주 도서관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윤희의 박식함과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은 기훈을 매료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전 아내와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우리 사이의 열정이 서로 다르게 흘렀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차이를 맞춰가는 게 어려웠죠. 윤희는 공감하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진정 중요한 게 뭔지 늘 고민했죠. 기훈은 윤희의 반응에 안도감을 느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깊은 대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순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제안했습니다. 기훈 씨, 우리 노인복지관에 무료 강연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기훈은 잠시 고민하다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 중이던 노인 돌봄 품앗이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희는 실버 작가 강연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풍부한 문학 경험과 따뜻한 목소리로 노인들에게 글쓰기의 즐거움을 전달했습니다. 윤희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아 70이 훌쩍 넘은 할머니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기훈은 노인 건강 스트레칭 강연을 맡아 자신의 운동 경력을 살려 다른 어르신들에게 운동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기훈 선생님의 스트레칭을 따라하다 보니 이제는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참가자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훈의 강연은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이 개선되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더 적극적으로 복지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돌봄 품앗이 프로그램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큰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인들이 서로를 돌보며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희와 기훈의 무료 강연은 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지관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90대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산책하는 모습, 70대 할아버지들이 모여 윤희의 글쓰기 수업에 열중하는 모습, 기훈의 지도 아래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건강을 다지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희 씨,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기훈이 말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이 듦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돕고 배우는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희와 기훈은 복지관에서의 강연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훈은 윤희가 무거운 책 상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상자를 받아들었고 윤희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둘 다 미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른 날 윤희는 기훈이 좋아하는 커피를 준비해 강연장에 가져왔습니다. 기훈은 놀라워하며 커피를 받았고 윤희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들은 종종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둘 다 빠르게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훈이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희 씨, 요즘 정말 행복해요. 윤희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큰 의미가 돼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훈 씨.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기훈은 조심스럽게 윤희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습니다. 윤희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눈을 감고 그의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육체적인 욕망보다는 깊은 정신적 교감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윤희와 함께 복지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딸 지수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기훈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윤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기훈은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딸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10년 넘게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윤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기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기훈은 과거 자신의 지나친 성욕 때문에 아내와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털어놓았습니다. 딸 지수는 아버지의 넘치는 에너지와 여성 편력에 환멸을 느끼며 결혼 후에는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기훈에게는 손주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훈 씨, 용기를 내서 딸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건 어때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어쩌면 지수도 마음이 풀렸을지도 몰라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저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도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후회하기 전에 당신도 손주들을 보고 싶잖아요. 윤희의 따뜻한 격려에 기훈은 용기를 내어 딸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지수야, 아빠다. 기훈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기훈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기훈은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예전에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와서요? 너무 늦었어요. 제 인생은 이미 아빠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내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기훈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지만
기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지수가 짧게나마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지수는 손주들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모습에 기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기훈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날 준비는 안 됐어요. 하지만 아빠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게요. 지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기훈은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윤희와 함께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 지수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기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몹시 긴장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나는 것이었기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지수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엄마가 된 후 더욱 굳세어진 듯 했습니다. 아빠, 지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수야. 기훈은 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는 겨우 감정을 억누르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기훈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아빠는 앞으로 내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리고 손주들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기훈은 굳은 결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윤희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훈은 미리 윤희에게 딸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두었고 윤희는 그들의 만남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자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윤이라고 해요. 기훈 씨와 함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윤희는 밝은 미소로 지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윤희를 경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와 무슨 관계세요? 저희는 좋은 친구예요. 기훈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이시죠? 윤희는 진심으로 기훈을 칭찬했습니다. 윤희의 따뜻한 말에 지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와 기훈 그리고 지수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기훈과 지수는 완전히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훈은 조만간 손주들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희 씨, 정말 고마워요. 윤희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기훈 씨, 당신이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이제 당신은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윤희는 기훈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기훈은 윤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넘치는 에너지와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 그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준 상처가 가장 크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의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기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그는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윤희와 함께 나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윤희와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기훈과 윤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기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윤희 씨, 우리 여행 한번 다녀올까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행이요? 글쎄요. 저는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기훈은 윤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천천히 나아갈 수 있어요. 윤희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책 속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서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고민 끝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윤희는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기훈 씨, 베트남의 문화가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 같아요. 기훈은 윤희의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의 인생도 이 여행처럼 새로운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기훈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조금 두려워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기훈은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기훈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그들의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걸음임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기훈과 윤희는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문득 말했습니다. 기훈 씨, 이번 여행이 끝나면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기훈은 놀란 듯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말요? 윤희 씨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두 사람의 가슴도 함께 뛰었습니다. 베트남 다낭, 밤에 도착 후 첫날 밤, 호텔방에서 기훈과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 기훈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윤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기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기훈은 윤희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기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윤희가 속삭였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정말 특별해요. 그들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그 키스는 격렬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애정과 존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희의 손이 기훈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기훈도 조심스럽게 윤희의 블라우스를 벗겼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들의 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서로의 아름다움만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기훈이 윤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너무 멋져요.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기훈 씨,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느낌은 처음이에요. 기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윤희 씨와 함께라면 모든 게 특별해져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희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고 기훈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욕망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달빛이 쓰러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훈과 윤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그들에게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닌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기훈과 윤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 거실에는 베트남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여행 중 쓴 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고, 기훈은 복지관에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아침, 윤희가 말했습니다. 기훈 씨, 우리 다음엔 어디로 여행 갈까요? 기훈은 윤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윤희 씨와 함께라면 모든 곳이 새로운 모험이 될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 대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예기치 못한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기훈과 윤희는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또 변화했습니다. 사랑은 젊은 날의 특권이 아니라 평생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